이번에는 덕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트가 뭐냐? 일단 덕트를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공기를 이제 순환, 공기의 배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기를 좋아하는 거나 이제 난방을 할 때 이 공조기가 있고 이제 공조기를 타고 이제 실마다 이런 디퓨저를 통해서 이제 방에 공급을 해주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덕트입니다. 이건 이제 화장실인데요. 노란색이라 잘 안 보이는데 이제 화장실에 이제 환풍기 역할을 한다던가 그런 게 이제 다 총칭을 통틀어서 이제 저 덕트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덕트 모델링을 좀 해볼 건데요. 제가 저번에 대충 그렸던 이제 이 모델을 가지고 여기 이제 덕트를 설명드리면서 좀 그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레벨 평면 뷰에서 먼저 시스템 타입에 덕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덕트는 탭이 여기 있고요. 덕트는 보통 여기 내에서만 이제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먼저 할 거는 H백 옆에 이제 요거 눌러볼게요. 이렇게 누르는 방법이 있고 또 매니지 탭에서 MEP 세팅 하고 이제 메커니컬 세팅하는 것도 이제 똑같은 이제 방법입니다. 저는 이제 근데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요거 누를게요. 그래서 이제 덕팅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뭐 여기서는 이제 뭐 수정할 사항이 없고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수정할 사항이 없는데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덕트를 이제 구부릴 때 어떤 각도로 할 거냐 라는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use any angle 돼 있는데 그냥 어떤 각도든 뭐 다 가능하다라는 걸 이제 체킹을 해준 거고요. 기본적으로. 요거는 뭐 기본적으로 뭐 크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뭐 이런 게 있고 이제 여기가 이제 중요해요. rectangle over round.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덕트가 직사각형 모양, 이제 공기가 순환하는 그 통로가 직사각형 모양, 타원 모양, 그다음에 이제 둥근 모양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이즈를 이제 설정을 하는 구간이 여기에 있어요. 렉탱글의 경우는 이제 가로 세로인데요. 가로 세로를 이제 통칭해 가지고 여기서 이제 세팅을 하는 겁니다. 오벌은 이제 아무래도 타원이니까 어 반지름이 좀 애매하네요. 이건 저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고 이제 라운드는 반지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MEP 템플릿을 가져왔으면은 이 정도로 이렇게 세팅이 돼 있는데 디폴트 매트릭에서는 여기가 세팅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이제 크기를 조정을 하고 싶다 할 때는 new size 해가지고 여기 사이즈 입력을 하시고 여기에 등록을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덕트 한번 그려볼게요. 전에 우리가 덕트 그릴 때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 뷰 레인지를 설정을 해야겠죠. 저는 덕트를 실링으로 두고 싶은데 지금 이게 이제 5000인데요. 반을 딱 나눠 가지고 아래는 평면 뷰가 보이는 층, 위에는 이제 천장 뷰가 보이는 층으로 먼저 세팅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로어 1 레벨에서 이거를 논으로 바꿔 주시고 하면은 뷰 레인지가 됩니다. 2500 하고 이제 평면 뷰는 됐으니까 천장 뷰에서 여기는 뷰 레인지를 이 어 2500 서부터 이 레벨까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천장에다가 어 한 3000 높이의 덕트, 공기 순환 장치를 한번 달아 볼게요. 그래서 덕트를 눌러 줍니다. 이 덕트 누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렉탱글, 오벌, 타원, 그다음에 둥근 게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T. 근데 이제 덕트를 이제 그리기 전에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집중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덕트를 이제 제가 마인드 맵으로 좀 나타낸 거예요. MEP 있죠? 덕트를 나타낼 건데 이제 시스템의 종류가 있습니다. 덕트랑 시스템의 종류가 있는데 시스템의 종류에는 서플라이, 그다음에 리턴, 그다음에 익스허스트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 서플라이는 실내 공급을 의미하고요. 리턴은 이제 실내 공기 조화, 익스허스트는 이제 공기 배출인데 화장실에 다는 거나 그다음에 이제 주방이나 부엌에 고기 냄새 배출하기 위해서 하는 게 이제 공기 배출, 익스허스트예요. 요 세 가지가 있다는 거를 설명을 드리고 요 세 가지는 어디서 보냐?
패밀리 탭에서 덕트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덕트 시스템. 여기서 요 세 개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요 세 개를 이제 그냥 쓰진 않고 복사해서 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두플리케이트 요거를 이제 더블 클릭하시면 두플리케이트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배기 이렇게 이름을 치고 그다음에 그래픽 오버라이드를 이제 배출을 하는 거니까 저는 한 빨간색 정도로 생각을 하고 빨간색을 두겠습니다. 그다음에 매테리얼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재료를 넣겠다는 건데 보통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 가지고 재료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냥 재료는 그냥 공백으로 할게요. 하고 배기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리턴도 하나 만들어 볼까요? 플리케이트 해서 일단 좋아라고 하고 얘는 어떻게 보면 순환의 개념이니까 초록색으로 생각을 하고 초록색으로 두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매테리얼은 그냥 두고요. 여러분들이 매테리얼을 두고 싶으면 매테리얼 둬도 돼요. 서플라이는 이제 공급이니까 이제 두플리케이트해서 이제 공급 해가지고 확인을 하고 공급이니까 이제 파란색으로 두겠습니다. 두면은 이제 덕트를 그려볼 건데요. 덕트를 그려서 어 아까 이 두께 설정한 거 잊으시진 않으셨죠? 이제 두께를 한 100적 150에 100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높이는 한 3000 정도로 두고 여기서 이제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지금 파란색으로 뜨는 이유가 여기 아까 여기 요게 요거예요. 시스템 타입.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배기, 조화, 공급을 다 한 번씩 그려볼게요. 공급을 하고 두고 요거가 지금 잘 안 보이니까 파인, 쉐이드 그냥 쉐이드 안 하고 이렇게 할게요. 공급 그려봤고요. 그 다음에 덕트로 또 다른 거 한번 그려볼게요. 이번에는 공급이 아니라 조화 라고 두면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색깔이 바뀌죠. 이 초록색 파이프는 다 시스템 타입이 아니 덕트 타입이 이제 조화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배기 이제 빠져나가는 탈출구죠. 공기가 빠져나가는 것까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시고 이거를 시스템 타입을 이제 배기로 바꾸면 빨간색 이렇게 뜨는 거 볼 수 있고 3D 뷰에서 한번 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덕트가 생성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덕트를 그릴 때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구부러지는 게 있어요. 여기는 이제 요거를 눌러서 이게 피팅이라고 하거든요. 시스템 탭 보면은 요 덕트 피팅이 이 이음새예요. 이음새를 뭐 바꾸고 싶다 하면은 여기 플러스 누르시면 이쪽으로 또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뭐 드로우 덕트 해서 이렇게 그리는 것도 있고요. 근데 나는 여기다가 좀 덕트를 이제 좀 더 그리고 싶다 하면은 DT 단축키 DT 해가지고 이렇게 그리는 것도 됩니다. 또 크로스도 돼요. 크로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플러스 누르고 여기다 드로우 덕트 하면은 이렇게 크로스 모양의 덕트 피팅도 생성이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DT 눌러서 이번에 이제 이 두께가 바꿔볼게요. 100에 100짜리로 이렇게 바꾸면은 이렇게 바뀌거든요. 이거는 이제 150에 100짜리인데 요거는 100에 100짜리 이런 거를 이제 분기 덕트라고 합니다. 분기 덕트. 여기 이 부분은 분기가 되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덕트가 이렇게 관이 있는데 이 끝을 막아주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만약에 이제 구역이 화장실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다 지우고 대충 그렸습니다. 이 환풍기를 그렸는데 여기에 이제 디퓨저를 설치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공기가 이렇게 지나가면은 이쪽으로 빠져나가서 여기 이 부분이 닫혀 있어야 되거든요. 요런 부분, 요 끝부분은 닫혀 있어야 되는데 요럴 때는 이제 캡이라는 게 있어요. 캡. 그래서 캡 오픈 엔드를 눌러주면 이제 자동적으로 덕트 끝부분이 닫혀요. 3D 뷰 보면은 요렇게 캡이 생기게 됩니다. 캡.
요거 캡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캡, 요것도 캡 하면은 요 끝부분은 이렇게 닫히는 모양의 덕트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SL과 TR 우리 자주 사용하는 키죠. 기능의 키죠. 그것도 이제 사용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트림 한번 해 볼게요. TR 누르시면 이제 트림 활성화됐죠. 이 상태에서 이거 두 개 누르면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도 볼 수가 있고 SL 키도 됩니다. SL 키는 우리가 스플릿 페이스였죠. 이거 자르는 도구였어요. 자르면은 요 사이에 이제 뭐가 생기냐 하면은 이제 유니온이라는 게 생겨요. 유니온. 이 유니온은 뭐 이음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눌러서 에디트 타입 보면은 우리가 아까 했던 뭐 엘보는 뭐 꺾이는 지점을 말하는 거고요. T와 탭이 있는데 보통은 T를 씁니다. 직사각형은 T를 쓰고요.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사각형이 탭이네요. 사각형은 보통 탭을 쓰고 이제 원형은 보통 T를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션은 이제 분기 덕트 요거 말을 하는 거고 크로스는 이렇게 지나가는 거. 그다음에 트랜시션은 이제 크기가 변경이 되었을 때. 트랜시션은 뭐냐? 트랜시션은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T 눌러서 했는데 이번에 이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이제 크기가 다른 걸 만들고 싶은 거죠. 100에 100짜리 이렇게 했는데 요게 이제 트랜시션을 의미하는 겁니다. 트랜시션 보이시죠? 자동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 놓으면은 설정이 돼요. 이게 트랜시션이고 이거는 직사각형에서 라운드로 갈 때 이것도 이제 트랜시션의 일종입니다. 직사각형에서 타원으로 갈 때 요거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를 이제 불러올 수가 있고 요것도 마찬가지고요. 요거는 타원에서 직사각형으로 갈 때 유니온은 아까 잘랐을 때 보여드린 거고 캡도 마찬가지로 요 캡은 끝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로드 패밀리를 바꾸는 거는 여기서 이제 로드 패밀리 해 가지고 어 덕트죠 우리. 덕트 했던 거 여기 액세서리랑 피팅에서 이제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가져오면은 여기 이제 자동으로 업로드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템플릿을 이제 그 메캐니컬 디폴트 매트릭으로 했었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세팅이 돼 있는 것뿐이지 이제 디폴트 매트릭으로 이제 MEP를 하면은 이제 전부 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드 패밀리 해 가지고 다 가져와야 됩니다. 우리가 템플릿의 차이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알려드릴 게 덕트 액세서리 알려드릴게요. 시스템에서 덕트 액세서리가 있어요. 좀 덕트 액세서리가 뭐 이거밖에 없는데 송풍량을 조절해 주는 거. 보통 여기 2부 이런 데에서 이제 SL 나눠 가지고 덕트를 요거를 지우고 이렇게 둔 다음에 액세서리 갖다가 이렇게 붙이는 식으로 네 이렇게 뭐 사용을 합니다 많이. 요런 게 이제 덕트 액세서리 있는 거고요. 이것도 로드 패밀리 하면은 굉장히 많아요. 뭐 덕트 액세서리 예시를 좀 들어보면은 요런 거예요 요거. 뭐 필터가 있고 뭐 소음 감쇄기, 뭐 풍량 조절 위한 장치, 뭐 댐퍼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요. 요거 이게 이제 소음기거든요. 이게 덕트 액세서리죠. 뭐 이런 것들을 설치해 가지고 뭐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공부가 더 필요하겠죠. 이제 저는 잘 모르지만 이제 "이렇게 했다."라는 정도로 이제 보여드리면은 충분히 이제 점수 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덕트 액세서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덕트가 그리다가 그려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요거 다 지워 보고 좀 두께를 좀 더 두껍게 할게요. 250에 200 덕트를 이렇게 그리다가 뭐 이렇게 그리면 당연히 안 되겠죠? 왜냐면은 이 구부러지는 공간과 이 공간이 충분히 이제 맞지가 않아 가지고 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유념을 해 가지고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넓이에서는 이제 그려지죠? 이렇게 바짝 붙어서 이렇게 그리는 거는 그려지지가 않는다. 그런 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입상 덕트, 이제 수직 덕트를 한번 그려 볼게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수평 덕트만 그렸었죠. 수평적인 3D 뷰에서 봤을 때 수평적인 덕트만 그렸는데 수직 덕트는 어떻게 그릴까?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0 레벨서부터, 그러니까 높이가 0인 지점에서부터 이제 2층까지 이어지는 덕트를 한번 그려볼 건데요. 여기서 이제 처음에 그릴 때 0 하고 시작을 했어요. 미들 엘리베이션을 0을 하고 한번 찍습니다. 찍고 다른 데를 찍는 게 아니라 그 상태에서 이제 높이를 이제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저는 5,000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아직 그려지지 않았죠? 이 상태에서 어플라이 2번 누르시면은 이렇게 수직인 덕트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덕트가 수직으로 올라왔죠? 이게 바로 입상 덕트라고 합니다. 이 높이에서 좀 낮아지는 덕트 한번 그려볼게요. 덕트 DT 눌러주시고 지금 이게 높이가 3000이었잖아요. 요거는 3000인 걸 2500으로 바꿔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서 요 동그라미 표시 보이시죠? 동그라미와 X가 겹쳐지는 이 지점을 클릭을 하시고 그리시면은 요런 모양이 돼요. 그래서 3D 뷰 보면은 여기는 이제 3000인데 여기는 2000인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덕트를 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에요. DT 해서 제가 이쪽으로 지나가는 이제 급기 덕트를 그렸다고, 배기 덕트를 그렸다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또 DT를 누르고 이번에는 배기가 아니라 공급 덕트를 이렇게 그려본다고 할게요. 이렇게 그렸을 때 배기와 이제 공급이 이제 겹치게 되겠죠, 덕트가. 이럴 경우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구부리는 형태의 덕트를 그립니다. 이거를 이제 어떻게 수정을 할까? 그러면은 SL 키 눌러주시고 지금 이거 높이는 2500이죠? 2500 기억을 해두세요. 먼저 여기서 SL 눌러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잘랐잖아요. 요거를 자른 거를 지웁니다. 그다음에 DT를 눌러서 이번에 2500인 거를 3000으로 바꿔볼게요. 3000을 바꿔서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겹치지 않게 그릴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뭐 잘 활용을 하셔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덕트를 그릴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수직 덕트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DT 눌러서 3000인 지점에서 연결을 하고 싶다. 동그라미 OX 큰 거 지점으로 이렇게 그리시면은 요거는 이제 공급이 아니라 배기였죠? 배기로 이렇게 연결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거 그려볼까요? 3000 말고 이번엔 3500 지점에 한번 그려볼게요. 그려놓고 3500인 지점에서 이렇게 이으면 돼야 되는데, 네, 되죠? 네. 뭐 이런 오류가 뜰 때는 그냥 이렇게 3D 뷰에서 잠깐 그려놓고 이렇게 이어주면은 이렇게 자동적으로 덕트 피팅이 있게 생겨요. 이 점 참고해서 이제 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직으로 그려보는 것도 알아보았고요. 그다음에 플렉시블 덕트. 우리가 이제 고깃집 가면은 고기 빨리 그 연기 빠지라고 이렇게 고기에 대는 그 배관 있잖아요. 그게 플렉시블 덕트예요. 이쪽에다 이제 고깃집을 한번 구현을 한번 해볼게요. 고깃집 가면은 있는 거. 그래서 이제 플렉시블 덕트를 선택을 합니다. 그럼 이제 원형이 있죠. 우리에게 익숙한 원형. 해가지고 여기가 아까 높이가 제가 3000이었죠. 3000. 다시 플렉시블 덕트 눌러주시고 3000. 해서 여기서 일 건데 여기 이제 낮은 거 한 1500 정도로 해서 뭐 이렇게 있겠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내려오겠죠. 1500만큼. 서플라이가 아니라 대기. 해야 빨간색으로 뜨는 걸 볼 수 있고, 지금 여기 좀 자연스럽게 이어지지가 않았죠? 너무 작은가 봐요. 좀 더 큰 걸로 할게요. 400.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 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겠다. 그래서 요거를 뭐 이렇게 내린다던가. 여기 이제 끝부분에는 이제 디퓨저를 설치를 하겠죠? 고깃집에서 보는 거 마저 그려볼게요. 그래서 이게 플렉시블 덕트를 일일이 그리는 방법도 있는데 똑같은 거를 또 복사해서 쓸 수가 있어요. C5 눌러서 이번에는 여기다가 네, 할 수 있고 미러 기능 이용해 볼게요. MM이죠. MM.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 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밑에 테이블 있겠죠? 이런 식으로 플렉시블 덕트까지 보여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덕트 단열재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 보통 쓸 일이 없는데 이제 공기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뜨거운 공기로 난방을 하는 곳이다 할 때 이제 공기가 지나갈 때 열 손실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add insulation 눌러주시면 여기 덕트 랩이 있습니다. 덕트 랩. 그래가지고 뭐 두께를 뭐 어느 정도로 할 건지 또 이제 덕트를 이제 단열재를 씌우는 게 이제 이거는 이제 한 겹밖에 안 될 거예요 아마. 아, 두 겹도 되나? 여기서 이제 재료를 바꿀 수가 있고요. 자기가 원하는 뭐 재료로 해서 이것도 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발표할 때. 두 겹도 되나? 아마 한 겹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아마 한 겹밖에 안 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단열재로 설정을 할 수 있고 근데 덕트 단열재 같은 경우는 이제 렌더링이 안 돼요. 그래서 요 외부에 있는 요것만 된다. 또 단선 덕트 마지막으로 단선 덕트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단선 덕트는 그냥 선이에요. 덕트긴 덕트인데 이제 평면도에서 이제 간단하게 보이려고 하는 게 이제 단선 덕트입니다. 1500으로 돼 있어서 지금 안 보인다고 오류가 뜬 거고요. 3500으로 하고 이렇게 그리면은 덕트가 이제 그려지는데 이제 선으로 그려진다 하는 정도. 이 선으로 그려진 덕트를 이제 바꿀 수가 있어요. Convert to Placeholder 누르면은 우리가 계속 그렸던 덕트로 이제 변경이 되겠죠. 뭐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이건 쓸 일이 없는데 그냥 참고적으로 쓰실 분들은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덕트 가지고 디퓨저랑 뭐 여러 가지 액세서리, 뭐 에어 터미널 뭐 이런 거 설정하는 방법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